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8일 신박사의 장마감 보기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세 조금 좋지 않았죠? 네, 아시아권 증시도 전반적으로 좀 약세였고요. 어쨌든 오늘 가장 큰 이슈는 카카오 네이버 이제 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금융 규제, 그런 어떤 논란들이 좀 증시였던 좀 분위기를 좀 험악하게 만들었고, 특히나 이제 카카오 당사자인 카카오 네이버는 뭐 10%, 7% 가까이 이렇게 빠지면서 뭐 외국 기관이 완전 폭탄 매물을 내놓았죠.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대형주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번씩 얻어맞고 있거든요. 뭐 카카오 네이버든 삼성전자, 하이닉스든 또 2차전지 LG화학, SK이노베이션, 뭐 삼성 SDI든 한 방씩 얻어맞고, 이제 바이오 쪽은 바이오건 뭐 큰 악재라든지 뭐 그런 걸로 얻어맞진 않았지만 좀 상반기 지지부진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대형주들이 좀 돌아가면서 이제 한 번씩 다 얻어맞았고, 그런 부분에서 투자 심리가 조금 대형주에서 위축되면서 중소형주단의 모멘텀, 그리고 이제 뭐 중요 일정, 뭐 호재 일정들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한 부분으로 수급들이 좀 상당히 좀 이동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모멘텀 갖고 있는 기업들은 좀 급등했고 일부 뭐 대체적으로 좀 빠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심할 하락이 있고 기회일 하락이 있는데, 오늘 같은 하락은 좀 기회의 하락이라고 보여져요. 내일 또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좀 지수에 의해서 좀 밀리는 어떤 종목들 중에서 또 유망할 걸로 보여지는 그런 개별 종목들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은 저가 매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 생각되고요. 사실 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구간인데 투자 심리가 오늘은 좀 위축이 많이 됐었네요. 저는 이게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전략을 짠다면 저는 시장 지수는 별로 지금 중요하진 않다고 봐요. 그리고 상당한 기간 동안 지수는 뭐 그렇게 좋을 거라고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수는 중요하기보다는 이제 종목에 대한 포인트가 더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주안점을 둔 전략을 하신다면, 대응을 하신다면 지금 장세 속에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봐요. 사실 뭐 조금 뭐 박스권 장세라든지 이런 데서는 정말 개별주들이 솟구치는 형태의 어떤 시세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명분이 좀 뚜렷한 것들, 예를 들면 저 바이오 쪽에서는 학회가 있잖아요. 에스모라든지 SITC라는 이런 중요한 어떤 항암 학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뭐 발표라든지 이슈를 좀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또 우주항공 관련된 뭐 이벤트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모멘텀 관련된 기업들 오늘 뭐 종목들 좀 분석해드리는 시간 좀 가질 거고요. 뭐 오늘 장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오늘 0.77% 약세 3162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오늘 상승 종목수 대비 하락 종목수가 200여 종목 이상 많았던 그런 장세였고요. 거래대금은 많이 늘었죠. 16조 8천억에서 오늘 보시면 거래대금이 좀 늘었죠. 그래서 이거 잠시만요. 거래대금 지표 여기 보시면 거래량 늘어난 것보다 거래대금이 좀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거는 시총이 높았던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 그쪽에서 상당히 이제 하락 쪽에 대한 거래대금이 늘어났죠. 카카오가 2조 3천억, 네이버가 1조 원. 그래서 좋지 않은 거래대금이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는 조금 조정이 좀 불가피한 그런 구도가 좀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일단 좀 재미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일단 코스닥은 1.6% 조금 더 빠졌습니다. 1037포인트. 상승 종목 수가 280여 종목, 하락 종목 수가 1000종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굉장히 큰 약세였고, 오늘 바이오 섹터가 좀 약세가 컸죠. 그래서 바이오 쪽에 대한 어떤 조정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는 이제 약세였다고 봐요. 오늘 수급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2,800억, 기관이 1,100억을 순매도 코스닥을 많이 팔았죠. 외국인이 1,700억, 기관이 1,400억, 도합해가지고 3,000억 넘는 수준으로 팔았고요.
선물은 외국인이 2,000계약 이상을 이제 순매수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코스닥이 수급이 많이 안 좋았죠. 예,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는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도합해서 한 1조 원 정도를 순매도했는데, 예, 다른 업종은 이제 좋았다는 거죠. 수급이. 예, 외국인이 2,800을 순매도했는데 서비스 업종에서 6,800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2,900억, 거의 1조 원이죠. 개인이 9,600억을 샀습니다. 개인이.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다른 업종은 외국인들하고 이제 기관들이 좀 샀다는 건데, 전기전자, 반도체를 샀고, 철강을 샀고, 2차전지를 샀고, 자동차를 샀고, 자동차를 굉장히 많이 샀네요. 기아를 많이 샀죠. 운수창고, 증권업종. 증권업종이 최근에 좀 흐름이 좋습니다. 건설도 샀네요. 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좀 많이 팔았는데요. 뭐 제약 쪽도 팔았고, 예, 골고루 팔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줬고, 코스닥의 수급이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은 뭐 경기 둔화 우려 이런 부분들이 다우 쪽에 조금 더 영향을 줬죠. 0.7% 약세. 예, 나스닥은 뭐 강보합 정도. 그래서 니케이 증시는 0.8% 강세로 연일 강세입니다. 일본 증시는 뭐 그냥 거의 뭐 다른 아시아 시장하고 따로 놀고 있습니다. 홍콩이 0.2% 약세, 대만도 오늘 많이 빠졌네요. 0.9% 약세, 상해 증시는 보합 정도. 예,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였고요. 한국 증시도 그런 영향을 같이 받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이제 여기서 치지 못하면 박스권 흐름으로 좀 가는 걸로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쪽도 여기서 돌파를 해야 되는 지점인데 돌파 못하고 이제 밑으로 내리꽂았네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이제 바이오가 좀 주도하는 어떤 약세를 좀 보이면서 박스권으로 회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흐름이고요. 내일 또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그 우려감, 그런 투자 심리의 위축도 좀 작용한 걸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약업종이 오늘 2.8% 지수보다 더 약세였죠. 또 코스피 의약품도 2.6%로 지수보다 더 약세. 건설업종은 그래도 견조했습니다. 0.8% 약세, 코스닥 건설 0.5% 약세로 지수보다 이제 높은 수준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이렇게 좀 전반적인 어떤 약세를, 제약업종 많이 좀 약세였다, 네이버 카카오 약세였다, 시장을 약세를 주도했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 주들을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오늘 수급이 좀 좋으면서 플러스 수급을 상승을 해줬고, 네이버가 7.8% 약세, 카카오가 10% 약세. 이따가 이제 자세하게 제가 다루겠습니다. 삼성바이오 2% 약세, 셀트리온 2% 약세. 거래량은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하락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투자 심리 위축 같은 개념이고, 제가 볼 때 이제 바이오가 좀 약세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이버 카카오를 선호하는 투자가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거 물타기 하는 자금으로 좀 바이오 쪽에 자금들을 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이건 저만의 예측인데, 어쨌든 카카오 네이버만 해도 지금 1조 원을 개인이 샀습니다. 1조 원을. 물타기죠. 저가 매수 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갖고 있던 종목 중에서 이제 팔고 산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수급적인 움직임. 그렇게 좀 저는 해석했고요. 오늘 2차전지는 좀 약보합 정도? 오늘 현대차 그룹이 좋았습니다. 현대차 0.2% 강세, 기아가 1.6% 강세, 오늘 두드러진 강세였어요. 외국인이 930억을 순매수. 크래프톤이 오늘 4% 강세를 보였네요. 이거 연일 강세입니다. 외국인 기관이 수급을 계속 올리고 있네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최근에 좀 조정, 박스권으로 들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L전자 오늘 2% 정도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론 2% 약세인데 셀트론 헬스케어도 2.8% 약세 흐름을 좀 보였고요. 아모레퍼시픽이 9%나 빠졌네요. 엄청나게 외국인권이 많이 뺐네요. 중국 시장 내에서 경쟁력 약화 우려. 2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을 밑돌면서 연이은 주가, 목표 주가 하락을 이제 하고 있다.
일단 뭐 중국 쪽에서 좀 성과가 좋진 않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흐름 코스닥으로 넘어가면요. 에코프로비엠이 2%대 강세, LNF, 첨보, 2차전지 소재들이 오늘 강했네요. 나머지들은 뭐 싹 다 약세였고, 바이오가 오늘 많이 약세였습니다. HLB도 4.8% 약세, 알테오젠도 4% 약세, 오셈 임플란트 3.4%, ST팜이 많이 빠졌네요. 6.4% 약세. 한국 BNC 뭐 이런 거는 뭐 고점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밀렸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한 종목 리스트를 한번 좀 체크해 보면요.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요, 그 시클리컬한 종목군들이 좀 많죠. 네. 일단 뭐 기아는 1000억 정도 순매수, 크래프톤이 500억 정도 순매수로 4% 상승했고요. 효성 첨단 소재, SL, 동국제강, 뭐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롯데정밀화학, 포스코, 현대제철, 금호석유, HMM 이거 모두 이제 뭐 시끌끌 하잖아요. 예. SK이노베이션도 이제 정유 사업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쪽의 기업들이 오늘 좀 수급이 좀 들어오는 흐름이었고 현대차 그룹주 오늘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비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시장에서도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더존 비전은 최근에 저점대를 좀 다지면서 올라오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SKC도 조금 이제 저점을 확인한 어떤 형태. LG 이노텍은 최근에 시장 대비 그래도 강한 어떤 기조인데요. 애플카를 위한 TF팀 결성 이런 것들이 좀 언론에 있는데 뭐 100% 확실한 건 아니죠. 코오롱 인더는 수소 모멘텀도 있지만 뭐 기본적으로 이제 필름 사업 이제 그 화학 사업부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흐름들이 좀 좋은 것 같고요. 코스닥은 조금 이제 개별주 흐름입니다. 뭐 LNF 2차전지, 뭐 비메모리 2차전지, 반도체, 또 이제 폴더블 관련해서 KH바텍과 파인테크닉스는 뭐 최근에 어떤 강한 기조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삼강 MNT는 이제 풍력 관련된 모멘텀. OIMINT는 이제 소형주인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좀 설명을 좀 드렸었죠. 온라인 인테리어, 온라인 가구 업체로서의 어떤 향후 이제 트렌드가 굉장히 좀 좋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서브 T&D는 이제 호텔업 하는 기업이고 보면 이제 특징적인 이제 개별주 성격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보다 더 이제 종목을 분석하는 능력이 좀 중요하다. 예, 그리고 그 능력이 좀 높은 투자자는 사실 지금 뭐 조정 장세 이런 건 의미가 없죠. 예, 오히려 올해 상반기나 작년 말 장세보다 더 수익률을 높게 낼 거예요. 좀 이제 그런 어떤 종목들을 뽑아내가지고 좀 트레이딩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그런 성격의 장세고 지금부터는 좀 뭐 실력을 그동안 좀 갖고 있던 투자자 그런 투자자들이 조금 더 성과를 크게 내는 그런 장세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작년에 뭐 우르르 같이 다 막 종목들이 올라왔지만 올해는 뭐 정말 차별적이고 요거 좀 소위 이제 시세가 좀 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에 대한 그 스킬들을 갖고 있는 투자자가 조금 더 성과가 좋을 걸로 보여져요. 예, 그런 스타일의 장세로 들어가는 것 같고 박스권 장세 속에서 이런 기조의 분위기 흐름들이 좀 많이 펼쳐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드리면서 그래도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요 정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뭐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어떤 규제 관련해서 오늘 악재 나온 부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제목이 탐욕과 구태 상징이 됐다. 이제 뭐 문어발시 확장이라든지 그냥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권에서 이제 오늘 플랫폼에 대한 독점 시장 독점 문제를 뭐 지적하면서 규제 강화에 대한 의지를 좀 밝혔고 뭐 그런 부분들이 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뭐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런 독과점에 대한 얘기들이 있고 그 얘기가 있을 때마다 이제 조정을 좀 세게 받았죠. 미국에서도.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의 이제 대표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어제죠. 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상품 중개하는 뭐 그런 서비스도 결국은 이제 금융 관련된 중개 행위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정 조치를 요구하면서 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어떤 우려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해서 이제 돈을 향후에 이제 벌 걸로 전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금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주가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의 어떤 높은 밸류에이션을 조금 디스카운트 시키는 그런 내용 아니겠는가 하는 게 오늘 수급에서 뭐 확연하게 나왔죠.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뭐 외국인들이 완전히 포탄 매물을 이제 쏟아부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장대 음봉에 뭐 엄청나게 이제 폭락을 했고, 메이저 세력이 이제 물량을 쏟아냈고, 이제 하락 명분을 만든 그런 내용들이 또 나왔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조금 상당 기간 또 조정의 어떤 구간, 흐름에 좀 있을 수밖에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내용 들어가 보면요. 연이은 규제 악재로 네이버 카카오 주가가 수직 낙하 중이다. 여당에서 이제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 문제를 지적하면서 규제 강화 의지를 밝힌 데다가 전날 이제 금융당국이 네이버 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금융 플랫폼에서 다른 금융사회 투자 상품을 비교 추천할 수 없게 한 영향,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규제 리스크라는 부분으로 좀 작용된 것 같고요. 25일부터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 그리고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계열의 이제 금융 플랫폼에서 펀드와 이제 연금 등 다른 금융사의 투자 상품을 비교 추천할 수 없게 된다.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중개하고 이제 이런 서비스를 해주면서 수익을 냈던 그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어떤 의구심, 그런 불확실성이 좀 생겼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나 시장 독점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여당을 중심으로 이들 기업에 대한 규제도 공론화하며 주가 하락을 붙이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은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토론회를 열고 직접 카카오를 저격했다. 송 의원은 혁신과 성장의 상징이었던 카카오가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를, 국민에게는 비싼 이용료를 청구하면서 이익만 극대화하는 탐욕과 구태의 상징으로 전락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의 무자비한 사업 확장의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고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모색하겠다 해서 카카오를 이제 저격하는 그런 어떤 내용의 이제 토론회가 있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입점 업체에 대한 지위 남용과 골목 시장 진출, 서비스 가격 인상 시도까지 카카오의 행보 하나하나가 큰 우려를 낳고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상황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카카오가 공정과 상생을 무시하고 이윤만을 추구했던 과거 대기업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했다. 최근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다른 택시 앱 이용을 권유한 카카오티 가입 택시기사를 제재했다는 일이 알려지면서 시장 독점 논란이 일어났다.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거는 조금 적절치 않은 일이죠, 사실. 현재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등도 계류 중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이제 사실 어떤 가치 판단의 문제잖아요. 가치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고 뭐가 이제 오답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 뭐 일단은 기업에게는 안 좋고, 또 주식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랄까 확장과 이제 이윤 추구에 포커스를 두고 여기를 잘하고 요렇게 계속 해나가는 기업에 대해서 높은 이제 밸류에이션을 매겨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제라는 거는 사실 주식시장에 좋지 않고 해당 기업에게도 좋지 않은 어떤 이슈고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뭐 여권이잖아요. 여권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뭐 그냥 뭐 간단하게 넘어가진 않을 수도 있는
뭐 그런 어떤 내용일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런 부분에서 볼 때 뭐 충분히 시장에서 이런 어떤 뭐 타격이라든지 그 대규모 이제 매도 수급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었을 것 같은데요. 참 가치 판단의 문제인데 미국도 이제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고, 이게 결국은 이 플랫폼 기업의 어떤 위상을 떨어뜨릴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이제 결국 이런 것과 계속적으로 상충되는 이 정부의 어떤 이런 것들, 정부의 어떤 규제와 이제 기업의 어떤 확장, 요 부분이 계속 이제 충돌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어떤 노이즈 성격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에는 좀 대규모 매도 수급으로 이제 이어졌기 때문에 카카오 이제 주가를 보면 오늘 10% 이렇게 급락했잖아요. 21선까지 한 방에 그냥 깨트리면서 121선 근방까지 내려온 어떤 상태가 됐고, 이 내용 자체가 규제에 대한 내용 자체가 이제 카카오페이 상장에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300만 주, 기관이 130만 주, 금액으로 따지면 기관이 2천억, 그리고 외국인이 4,300억을 순매도했고 이제 개인이 6천억을 순매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급 구도가 만들어졌을 때는 추세가 꺾이거나 혹은 굉장히 이제 상당 기간 어떤 이제 조금 지그재그하는 좋지 않은 어떤 흐름을 좀 보이는 게 기술적인 어떤 부분에서의 어떤 패턴이기 때문에 좀 재미없을 가능성이 높죠, 주가가. 그런 부분에서 좀 전략상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카카오 그리고 이제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61선까지 깨버렸죠. 그래서 투자 심리 훼손, 뭐 네이버도 기관이 1,200억, 외국인이 2,200억을 순매도했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쌍끌이 순매도, 개인이 3,500억을 순매수했죠. 그래서 두 종목만으로 보더라도 뭡니까 이게 1조 원 가까이를 외국 기관이 동시에 이제 팔아버리기 때문에 쉽지 않은 주가의 어떤 흐름이 좀 될 걸로 보여지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전략상 뭐 장기로 가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노이즈 성격이라고 보이지지, 이 기업의 가치 어떤 방향성을 뭐 훼손시키거나 망가뜨리거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이제 망가뜨리는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단기적인, 그게 단기가 뭐 한 달이 될지 세 달이 될지 6개월이 될지 뭐 그건 알 수 없다는 게 이제 문제죠. 어쨌든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일부 뭐 차익 실현이든 어쨌든 보수적인 어떤 관점의 전략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적당히 이제 만족하면 더 낮은 레벨에 있는 종목군들을 찾아서 투자하는 게 뭐 특정 종목이나 뭐 그런 걸로 끝까지 발라먹으려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그만큼 올라온 만큼 그 위치는 이제 이렇게 올라온 만큼 이 위치는 사실상 리스크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 악재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이렇게 급락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죠. 이런 데서 이제 뭐 급락하면 이제 받아내죠. 작년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상승장이 2년 가까이 지금 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그리고 주가도 뭐 시총 상위주 중에서도 뭐 성장 섹터 주들은 뭐 3-4배씩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만큼 이제 뭐 악재라든지 좀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장대 음목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위로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올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보수적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보유를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차라리 더 낮은 단계에 있는 것들, 더 낮은 단계에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이유도 없는데 좋은 내용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바닥에서 이러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는 게 낫다는 거죠. 여기서는 올라갈 수도 있지만 하방으로 이제 악재가 터지면 1-20% 그냥 추락하는 게 기본 다반사고, 그만큼 이제 들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 속에서 어떤 악재에 따라서 연쇄적으로 반응하면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외국인 기관들은
이제 외국인 기관들은 이제 외국인들도 이제 펀드 이제 자산운용사라든지 이제 IB 쪽이잖아요. 예. 그런 쪽도 마찬가지로 아니 뭐하러 뭐 월급 받고 인센티브 받고 있는 사람들이 뭘 이걸 다 발라먹겠다고 적당히 이제 이익 실현했으면 이제 다른 걸로 가겠죠. 예. 그러니까 뭐 메이저 세력들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아니 뭐 기관에 있으면서 연봉 1억 받고 인센티브 뭐 5천 1억씩 받는데 아니 굳이 여기서 뭐하러 리스크를 지면서 이거를 들고 있겠어요. 뭐가 좀 심상치 않다 싶으면 털어버리는 거죠. 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막 끝까지 발라먹겠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는 투자가 있는 게 보이는데 그거는 좀 적절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낮은 단계에 있는 것들에 대한 투자 전략을 좀 변경한다든지 그게 대표적으로 최근에 얘기 드린 게 건설과 음식료였잖아요. 건설 음식료 그리고 이제 모멘텀 플레이 측면에서 이제 오늘 이제 여기 이제 썸네일 제목에서도 모멘텀 플레이 할 수 있는 그런 섹터군 종목군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뭐 우주항공 관련해 가지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LIG 넥스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런 걸 사라 이렇게 얘기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주구장창 지금 올라왔잖아요. 올라가고 있고 근데 이제 다른 어떤 뭐 플랫폼이라든지 2차전지보다 훨씬 낮은 레벨에 있고 작년 코로나 대비해서도 크게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건 아니거든요. 우주항공이나 이런 쪽은.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뭐 더 좀 낮은 레벨에 있는 것들을 잡는 게 우리가 투자하는 관점에서 더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건설업종 이런 것들 보십시오. 뭐 GS건설이나 이런 것들 코로나 때 저점 대비해서도 뭐 크게 올라온 건 아니거든요. 코로나 때 14,000원, 지금 44,000원.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는 뭐 그런 것들이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코오롱 글로벌 이런 게 14% 튀어버렸잖아요. 하늘채라는 브랜드 갖고 있는 그런 건설사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주식을 맞추기 게임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걸 사실 뭐 많이 조장해요. 주식을 얘기하는 좀 뭐랄까 힘이 있는 사람들, 언론이든 뭐 이런 어떤 뭐 운영업계든 맞추는 식의 어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너무 이제 그런 거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장세의 어떤 성격은요, 사실 조금 배틀을 짧게 잡는 어떤 투자도 좀 병행하는 그런 구간으로 좀 넘어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무작정 홀딩 하기보다는 적절히 이제 종목별로 스팅이 나오면 차익 실현하고 또 이제 또 아직 움직이지 않았지만 또 모멘텀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로 다시 또 저가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좀 돌리는 게 횟수 복리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들을 펼치는 게 안정적이면서도 지금 시장 어떤 맞는 대응 전략이고 맞춤형 전략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이제 저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냥 뭐 제가 어디 이론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멘텀 일정들 바이오 쪽이 좀 많죠. 그리고 이제 뭐 그 우주항공 관련된 모멘텀 이제 누리호 발사가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네요. 그리고 이제 건설 업종은 이제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선거라는 게 있어서 좀 이벤트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게 결국 이제 실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공급단의 어떤 정책들이 강력하게 시행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결국은 이제 모멘텀과 이벤트와 실적이 동반해서 이어지는 그런 대표 업종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건자재라든지 인테리어 쪽은 최근에 뭐 한샘 인수전에 대기업들 다 뛰어드는 거 보셨죠? 인테리어 대호황입니다. 오늘의 집이라는 그 어플이 지금 최근에도 이제 투자 유치를 했는데 기업가치 1조 원을 지금 받았습니다. 지금 이쪽 바닥이 보통 아니라는 걸 좀 말해주는 거고요. 트렌드가 지금 명확하게 좀 만들어지고 엄청난 이제 그쪽에 호황 사이클이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의 오늘 이슈에 대해서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코멘트한 부분인데요. 조금은 과도했던 우려다. 금융위원회, 금융플랫폼을 대상으로 규제 강화.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서 금융플랫폼에서 판매 목적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광고가 아닌 중개로 봐야 한다고 판단.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온라인 금융 플랫폼이 금융상품의 정보를 전달하고 각 상품의 계약 내역 관리 기능을 전달하고 모든 계약 절차를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 이 경우는 사실 이게 광고 수준 넘어선 거죠. 예, 중개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거는 당연하죠. 예, 이거는 중개지, 이거는 광고가 아니죠. 야, 이렇게까지 진행했군요. 예, 그러면 이제 금융당국에서도 이거를 광고만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예, 이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예, 이건 가치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이제 금융 플랫폼이 투자 및 보험 상품 등을 추천하면서 이를 중개가 아닌 광고라고 주장함에 따라서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한 판단을 내려준 것이고, 제가 볼 때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일 주가 하락의 이유는 페이 플랫폼에 대한 디레이팅 우려 때문이다. 네이버 카카오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 주된 이유는 페이의 미래의 핵심 경쟁력인 빅데이터를 통한 다양한 금융상품의 판매 및 중개가 더 이상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일단 네이버와 카카오 경우 현 시점에서 해당 규제가 미치는 영향은 다소 다를 것으로 판단한다. 카카오페이의 2020년 투자 및 대출보험의 매출 비중은 22.7%이나 아직 네이버는 관련 매출 비중이 미미한 수준으로 파악된다. 특히 이제 네이버 페이의 주력 서비스인 대출의 경우 혁신금융사업자 지정 분야이며 현재 대출성 상품에 대한 판매 대리 중개업 등록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카카오의 경우 자회사인 카카오페이 증권을 통해 투자 중개 라이센스를 KP 보험 서비스를 통해서 보험 중개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대출의 경우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다. 즉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페이의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 장기적으로 사라지고 이게 페이의 디레이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다소 과도한 반응이라고 판단한다. 그렇죠? 또한 네이버 페이 및 카카오 페이 등에 대해서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던 기업 가치는 10에서 10조 원 수준으로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전일 주가 하락은 과도한 수준이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일단 좀 과도하게 좀 우려다. 그러니까 이제 그 광고가 아닌 중개로 봐야 된다고 지금 판단을 내려줬고,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시정을 하면 되는 문제지, 뭐 이거 지금 뭐 투자 중개 라이센스, 보험 중개 라이센스, 또 혁신 금융사업자 지정이 돼가지고 이미 뭐 뭐랄까요, 인증돼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까지 영향을 미칠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약간 좀 뭐랄까 좀 과도하게 나간 부분에 대해서 시정만 한다면 크게 우려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페이 금융서비스 매출 비중은 20% 이상으로 최근에 상승하면서 금융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 보험 및 대출 비교 등이 중요한 서비스다. 그래서 보험 비교, 대출 비교 이 부분을 해주는 서비스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네이버 페이는 쇼핑 판매자들에게 대출 서비스를 좀 해주는 요게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네이버 페이는 아직 결제에서 대부분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카카오보다는 조금 영향이 좀 덜한데 뭐 주가는 좀 비슷하게 빠졌죠. 그래서 이번 우려는 사실 조금 과도하게 반응을 했다가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하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이게 뭐 급반등이 나오기 좀 쉽진 않은 그런 수급과 차트 형태가 됐기 때문에 뭐 섣불리 막 저점 매수 해가지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보면서 관망하고, 저는 차라리 네이버 카카오보다는 다른 쪽에서 기회를 모색하는 게 투자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경험에 의해서 이제 하는 거니까. 사실 뭐 네이버 카카오 지금 시점 들어가서 이제 이익 날 수도 있는 건데, 사실 저는 그런 선택보다는 보다 더 낮은 단계에 있는 것들을 찾아서 들어가는 게 제 스타일이고 기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네이버 카카오는 이미 굉장히 이제 많은 그 투자들이 지금 물량을 받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서로 이해관계가 막 엄청나게 엮여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또 매물대가 되는 거거든요. 엄청난 또 이제
대량거래, 매물대. 요 부분이 이제 매물대 된 것처럼. 그래서 13만원, 15만원 매물대, 그리고 16만원 매물대. 야, 이거, 여기 매물 쉽지 않은 거죠. 예, 저는 그 돌파한다는 거에 베팅하는 것보다는 다른 걸 베팅하겠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이제 뭐 끝났습니다, 붕괴됩니다, 추세 끝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도 없고, 드릴 일도 없고, 차라리 다른 쪽에서 투자기를 모색하는 게 낫습니다, 이런 코멘트를 드리는 게 제 기준과 원칙에 좀 부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종목들 한번 좀 체크해 볼게요. 지수는 지금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오히려 지수가 이렇게 좀 오늘같이 좀 빠질 때는 그냥 종목들이 속절없이 같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하락은 제가 볼 땐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모멘텀이 있고, 확실한 어떤 사이클이 좀 도래하는 그런 종목들이 시장이 빠져서 같이 좀 빠질 때는 담아야 된다는 거죠. 이미 올라올 때 올라와가지고 같이 조정받는 것들은 피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만 뭐 주택시장이 이제 호황으로 갈 걸로 보여지고 건설업이 호황으로 갈 걸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국 주택시장 호황, 중장기 성장성 확대해서 대신해서 나온 이제 리포트인데요. 두산바캡이라고, 얘는 이제 미국의 이제 그 소형 그 굴삭기죠. 요 이제 중장비 회사. 그래서 미국의 이제 건설 경기하고 건설 쪽에서도 이제 소형이니까 어떤 주택 쪽이죠. 그런 쪽에 사이클이 좋아지면 수혜를 받고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미국의 이런 주택 시장의 호황의 기조의 흐름이 결국은 이 두산바캡의 어떤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미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70% 내외입니다. 그리고 주택시장 관련이 40% 내외. 그러니까 이 부분에 오롯이 들어맞는 그런 기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또 대규모 인프라 투자안을 또 이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중장기 성장성에 긍정적인 이슈로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주택가격 지수 대표적인 게 케이스 실러라는 이제 주택가격 지수인데요. 이게 지금 1988년 집계 이래로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는 대안으로서 3천억 달러 예산을 반영해서, 야, 이게 얼마입니까? 300조? 200만 호 증축을 발표. 그래서 이 부분이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향후 좀 좋은 어떤 영향들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너무 지수에 매몰되지 마시고요. 개별 종목 단으로 섹터별로 이제 집중해가지고 전략들을 짜 나가시는 게 현명한 지금 시장의 어떤 전략이다. 시장 예측하려고 하지 않는 게 필요해요. 뭐 내일 뭐 선물 옵션 만기라 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될지 그 누가 알고 그 뭐 예측해서 뭐 해요? 아무 의미도 없지. 그냥 이제 종목별로 이렇게 또 분석하고 또 준비해놓고, 야, 이거 좀 시장 빠질 때 같이 빠지면 이거 사야겠다, 딴 거 팔고 이거 사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전략들을 시나리오를 갖고서, 저는 항상 여기 다 뭐 포스트잇으로 이제 메모장으로 적어 놓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같이 지수 많이 빠지고 할 때 이제 거기 이제 실행할 것들을 이제 실행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학습하고 스터디하는데 좀 시간을 쓰는 게 제가 볼 땐 효율적이다. 시장 분석하지 말라.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건설주 중에서 오늘 급등한 거, 코오롱 글로벌인데요. 여기 이제 한화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확실한 기회 구간에서 올해 또다시 역대 최대 수준의 주택 신규 수주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택 분양도 1만 세대 공급을 목전에 두고 있다. 수주 분양 실적 모두 역사를 새로이 쓰는 현 시점에 동사의 주가는 퍼 300대, 퍼 3에 진입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커졌다. 동사에 대해서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32,000원을 유지한다. 그래서 뭐 이거 올랐으니까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린 게 아니라 이미 저는 이거 다 리스트 작성해가지고 이제 제시를 했던 겁니다. 역대급 주택 수주 성과, 동사는 올해에도 역대 최대 주택 수주를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주택 수주 목표는 2.3조 원으로
작년 2.26조 대비 소폭 높은 수준인데 7월 말 기준으로 이미 2.1조 원 넘어서 목표 달성률 91.4%를 기록했다. 그래서 올해 목표를 지금 7월인데 7월 기준으로 지금은 뭐 거의 달성했겠네요. 2.1조 원 목표 달성률이 91%입니다. 주택 분양 공급도 원활한 모습인데 8월 말 기준 7,343세대로 연간 분양 계획 1,289세대의 71%를 소화시켰다. 12월 분양 예정 현장을 제외하더라도 9,000세대 이상의 공급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과거 3개년 평균 6,400세대 대비 40%가량 많은 물량이다. 한편 동사의 주택 수주 잔고는 2015년 이후 단 한 번의 꺼짐없이 꾸준한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주택 사업도 이제 잘 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신성장 사업에 대해서도 이 코런글로벌이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그린으로 향하는 신성장 사업에서 풍력 관련해서 2030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육상 풍력은 자체 개발 사업에 더해서 리파워링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이며 해상 풍력은 완도 해상 풍력 조기 사업화로 사업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장기적으로는 풍력 발전을 통한 그린 수소 생산, 그러니까 풍력 발전에서 나온 어떤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게 이제 바로 그린 수소죠. 그래서 요걸 하겠다. 그린 수소 생산을 하겠다. 2030년 정도에 1,600억 정도 생산 규모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 수전의 기술 보유업체 MOU 및 지분 투자, 재생에너지 연계 실증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해서 친환경에 대한 사업인데 이거는 실적이 나오려면 꽤나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퍼3배는 뭐 확실한 기회 구간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역대 최대 주택 수주와 분양 성과, 안정적인 실적, 그리고 신성장 사업까지 주가 상승을 위한 조건은 충분히 마련됐다. 하반기 건설업 투자 심리 개선을 이끌 주택과 신사업 투자 포인트를 모두 확보하고 있으며 퍼300대 종목은 극히 드물다. 동사의 현 주가는 12개월 포워드 P로도 3.6배 불가, PBR은 1배가 안 되는 수준. 그래서 굉장히 스트롱 바이죠. 네, 거의 스트롱 바이의 어떤 의견을 낸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스터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건설 업종이 이제 업사이클로 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건자재라든지 이런 시멘트 관련된 기업들도 상당히 좀 우호적인 어떤 실적들에 대한 흐름으로 좀 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쌍용 CL이라는 기업이 좀 두드러진 어떤 흐름을 최근에 좀 보여주고 있고, 결국은 업계에서 선두권 업체에 대한 어떤 투자를 좀 집중하는 게 제가 볼 땐 필요하다 봐요. 예, 건자재 쪽에서는. 그래서 쌍용 CNE 같은 기업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쪽 업황이 좋아진다는 거는 시멘트 가격이 올라가는 걸 통해서도 우리가 좀 바라다 볼 수가 있어요. 최근 시멘트 공시 가격이 톤당 5.1% 인상이 됐다. 2014년 이후 7년 만에 단가 인상이다. 단가 인상했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러겠죠. 수요가 별로 없는데 인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수급은 결국 가격에 반영되기 마련인데 그게 지금 이렇게 인상하는 부분에 나타났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건설 경기 호조로 시멘트 출하도 당초 전망보다 높은 5에서 6% 성장이 예상이 된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순환 자원 처리 시설 구축을 완료하면서 이제 친환경 쪽으로 대한 어떤 부분도 장착하는 그런 부분 같고요. 어쨌든 쌍용 CNE 같은 기업들이 추후에 이제 또 주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친환경 신설비 본격 가동으로 이익 창출 능력은 레벨업해서 이거는 퍼가 좀 높은 편이네. 22배? 시멘트 업계 2위 업체가 이제 삼표 시멘트인데요. 퍼밸류가 이제 낮지가 않네요. 건설 업종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쌍용 CNE 같은 경우도 이제 업계 1위죠. 쌍용 CNE가 높은 수준인데 건설 업종하고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왜 이렇게 높지 했는데
예, 이 시멘트 업종의 이제 특성이 조금 밸류가 좀 높은 수준인 것 같고요. 이제 현대 시점보다 이제 추후에 이제 실적을 가져오는 개념으로 주가는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밸류 수준으로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수급도 외국인 기관이 연일 이제 쌍용 CN을 좀 매수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정에 의해서 이런 종목이 좀 조정을 받는다면 제가 볼 때는 다른 종목보다는 좀 우선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한화투자증권에서 우주항공 관련된 긴 이제 산업 보고서가 나왔는데 장중에 그거 읽는데 시간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되게 흥미있게 봤고 도움이 개인적으로 도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리포트에 이제 기업 리포트도 이제 같이 딸려 있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체크해 드리죠. 올 가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뜬다 해서 우주 산업과 관련한 뚜렷한 행보를 아직 보이고 있지 않다. 한화그룹의 우주산업 컨트롤 타워다. 하반기 방산수주 모멘텀, 민수 실적 호조 등이 기대되며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해서 이 기업도 이제 바이유지 목표 주가 이제 7만원 유지를 했는데요. 한화투자증권에서 이제 우주 관련해서 탑픽으로 꼽은 종목은요, 한화시스템이에요. 네, 그래서 한화시스템은 위성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제 원앱 지분 인수한 부분도 그렇고 지금 그룹 내에서도 메인으로 이제 올려가지고 이제 키우는 그런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한화시스템에 대한 중요도는 많이 좀 강조를 드렸던 것 같고요. 한화 이제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세트라가이를 좀 인수하면서 이제 위성 부분까지 장착을 한 또 이제 발사체 이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죠. 예, 여기 이제 1단, 2단, 3단 1기 엔진을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뚜렷한 누리호의 어떤 수혜주라고 볼 수 있고요. 누리호 개발 사업은 내년 10월까지 진행 예정이며 두 번 쏘죠. 올해 10월달, 내년 또 쏩니다. 예. 향후에도 저궤도 위성의 발사 등에 계속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위성 운영 및 서비스 제공 업체인 세트랙아이와 안테나 탐색기 등을 제작하는 한화시스템의 모회사로서 향후 한화그룹 우주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지금 실적 부분은 이제 방산 쪽에서 뭐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방산 부분에서의 해외 수주 모멘텀도 좋죠. 예, 그래서 세트랙아이가 이 에어로스페이스에 이제 인수돼가지고 누릴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이죠. 예, 이렇게 방산 부분에서 해외 쪽에 수출을 하고 이게 보통 네트워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예, 국가랑 하는 거잖아요. 국가랑. 그래서 노르웨이 이제 그러니까 우주항공도 국가랑 하잖아요. 보통.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필요하고. 노르웨이, 핀란드 등 기존 K9 수출국과 추가 물량 계약을 앞두고 있으며 지난해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된 호주 K9 계약도 임박한 상황이다. 중동 지역으로의 수출 협상도 호조를 보이고 있고 올 10월까지 진행 중인 호주랜드 400 프로젝트에서도 긍정적 뉴스가 나오고 있다. 수출 계약의 경우 내수보다 수익성이 좋아서 22년 이후 중장기 수익성 개선에도 긍정적이다. 그래서 어쨌든 뭐 방산 쪽도 그렇고 우주항공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좋은 어떤 그런 기업으로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이렇게 좀 정리해보고요. 네, 오늘은 좀 종목들에 대해서 좀 체크를 좀 해봤죠. 그만큼 지금은 뭐 지수를 좀 뭐 분석해서 뭐 어떻게 될지를 좀 예상해보건다 그런 것보다는 종목들 어떤 걸 우리가 좀 살까, 예, 그리고 시장이 빠질 때 저가 매수할까, 여기에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게 필요하다 보고요. 저는 뭐 온종일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모멘텀 보유한 종목들 잘 찾아내야 된다 생각하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열심히 또 공부해서 좋은 어떤 내용들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편안한 퇴근길 되시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